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직업일지 첫 번째 감정 발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t's a pleasure, and we so appreciate our business in Korea. 앞으로 여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직업이 영업사원을 얘기한 거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니 언제든 찾아달라고 기업인들에게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IBM, 인텔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대통령실도 열려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을 자처를 한 겁니다. 61조 원대 3,726달러? 아, 61조 진짜 보수의 진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보스에는요, 국가 원수급 인사들이 53명 있어요. 네.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네. 자, 2030,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뭐 인텔 등 CEO들 만나가지고 투자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에 의하면은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네.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 예. 해가지고 대략 61조 원의 이러한 금액을 우리가 아, 그거 다 외우고 계시네요. 비우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유치 노력을 대한민국 돈 폄하하는. 버는데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내외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네. 극복하고자 네.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네. 박수 받을 만하다. 네. 61조 만세. 아. 경제 효과 61조. 꼭 유치해야 합니다. 뒤에 뭐 안 붙죠, 지금? 안 묻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꼭 그러나 해서 불안해했거든요.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보수의 진수입니다. 딱 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1조. 예, 3.72 빌리언 달러. 아, 3,726이 아니었어요? 예, 뭔가 좀 특이한 숫자를 불러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372억 불.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한국과 이란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란으로부터 유치했던 MOU를 맺었던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372억 달러의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권칠승 의원이 내용 다 살펴보니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30개 MOU 중에 3개만 남아있고 다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실제로 좀 어렵다. MOU라는 게 쉽지 않아서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잘했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MOU를 맺으면 한 절반 정도 성공률을 보였었거든요. 절반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뭐 절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억 불도 이제 40조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네. A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3, 4년 안에 다 펼쳐질 투자들인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과정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끌고 가셔서 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의 좀 위상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달라. 김성희 소장님 나빠요. 왜요? 지금 대통령 스위스에 계시고 예.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하셨는데 네. 의도가 있는 발언, 이란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이거는 이란이라고 좀 했나? 네, 한국과 이란의 MOU를 맺었을 만큼 우리가 뭐-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였다. 뭔가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니냐. 그걸 또 괜히 짚어주시니까 그쪽으로 너무 좋네. 끌고 가지 마세요. 네, 그쪽으로 이란 끌어요. 얘기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네, 끊을게요. 이따가 하고요. 예, 예. 요 이제 성과는 좀 네. 결산하는 게 좋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40조 원 규모의 MOU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하나로 한 1조 원 투자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와의 MOU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과 투자 확약서에 사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MOU를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예요. 확약서는 거의 그대로 계약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MOU 맺었고 투자 확약서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 아니라 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대통령께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네. 이 부분만큼 확실히 챙기셔야 한다. 네. 그렇게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1호 영업사원으로 뛰는 동안 우리 외교부도 발에 불을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요.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맞불 성격입니까? 맞불은 아니겠죠. 설명을 한 거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거 수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먼저 외교부가 최대한 역량을 이끌어내서 이란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회 차원에서의 뒷받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 사항이고 국익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회 내에는 한국 이란 의원 친선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외교부에 자, 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좀 도와줄 게 뭐가 있냐. 당신들 힘으로 부족하면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가지고 네. 여러분들 뒷받침 해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네. 이 국익 앞에서는 한 목소리 내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근데 지금 실상은 여당 의원들이 뭐 이란은 깡패 국가다, 마개축이다, UAE와의 적국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현동 씨 차관한테 뭐 아주 뭐라고 하고 불안불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 되고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 외교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집권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란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도. 다 보고할 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제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네.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이 공부 또 오겠네. 진짜? 입 다물라고 지금 정진석 이 의원한테 국익을 위한 얘기한 거잖아요. 발언입니다. 국익을 네.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수의 진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자꾸 뭐 의원의 존재감,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모습 이거 보여주는 걸로 이거 이용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국익의 해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예. 계시면 좋겠어요. 국익의 제발.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가만히 계세요. 외교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럼요.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처음엔 말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외교부가 가서 아유 대통령 진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파견 가 있는 아크 부대, 아크라는 말이 아랍어로 형제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형제 국가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로 형제 국가가 어디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형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네.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는 인계철선이라 그래서 이 주한미군 때문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 돼 네, 있잖아요. 예전에 바라카 원전 수주대로 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때 이면으로 합의하기를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쟁이 나면 바로 한국이 즉각 개입하는 것으로 이면 합의서를 썼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네. 이게 확인이 안 되다가 그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김태형 국방장관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7년쯤에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계약서를 왜 썼냐라는 질문에 아 실제로 전쟁이 날 일이 있겠냐. 그래서 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전 물론 계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네. 대통령은 이런 내용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주정 얘기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형제국이다. 네. 그리고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아랍에미리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라. 네. 네. 그렇게 지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란이 이제 물어볼 겁니다. 대한민국에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랑 이면 합의했어? 전쟁 우리가 만약 네. 군사적으로 긴장을 높이면 정말로 한국군이 개입할 거야? 라는 것을 외교부에 묻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아야 될 말씀을 하셔서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 그리고 곤란해지는 것은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그런데 거죠. 우리가 전쟁에 개입하려면 국회 비준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바로 그 근데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김태형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네. 그렇게 이면 합의라고 적어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네. 김태형 국방장관의 주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15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와가지고 동질화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크 부대는 특전사, 해병대가 파병되어 있지만 네. 군사훈련 협력단이에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특전사 부대를 훈련시키기 훈련, 위해서 교육시키고. 우리가 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교육시키고 우리 교민들 보호하는 거지. 네. 지금 김성애 소장님이 침소붕대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인계철섬 뭐 쳐들어오면 우리도 자동 개입 이건 전혀 아니에요. 네. 어찌든 매듭은 지어야 되잖아요. 사과하면 돼요? 왜냐면 이란하고도 우리 교육국가니까. 그럼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매듭?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들 간의 사과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네. 항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줘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 이란이 오해하지 않고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나가지 않게 네. 좀 잘 좀 다독이는 게 중요하다. 그 예를 들면요. 예? 예를 들면 뭐 유감 표명하고 뭐 이렇게 아니, 가서 진솔하게 설명해야죠, 진짜. 진솔하게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네. 이제 이거 어려워요. 비공개 회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실수했는데 좀 이해 좀 해줘.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는 게 맞죠. 저희가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외국과 맺은 조약들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불거져서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우린 이유를 몰랐는데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급파가 돼가지고 네.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던 적이 기억나시죠? 뭐예요? 그 건이 바로 지금 말했던 자동 개입건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짐작컨대.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건 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침투 문제와 관련돼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침략군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특전사는 기본적으로 이 활강을 해서 적의 배후에 들어가서 습격을 하는 부대잖아요. 훈련시키러 갔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란에 가는 일부러 게 또 아니라. 낙하산 훈련 얘기 이런 걸 군사 훈련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아니 영부인께서 사막 여우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그걸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군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국익을 지금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국익을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정부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란이 우리의 적이다. 이란이 테러 국가다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분이죠. 네.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입니다. 민노총에 대한 탄압 아니에요. 민노총 안에 있는 지하 조직, 지하 간첩 이 사람들을 민노총에서 분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민노총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예, 양대 노총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은 탄압이 아니다. 민노총 내에 있는 간첩 조직을 분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노총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감정과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하태경 의원 민주노총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간첩 수사를 탄압이라고 항의할 게 아니다. 내부의 간첩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대한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천억 원 대 3만 원입니다. 제가 왜 2천억 원이라고 썼냐면 민노총의 총 조합비가 대략 2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노총이 정치 투쟁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노총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네. 그리고 민노총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보호하려고만 하지 않고 네. 간첩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발본색원하고 먼저 이제 고백을 하게 된다면 네. 민노총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동권 향상을 위한 그런 진정한 집단으로 거듭날 거다. 네. 그렇게 된다면 2천 원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3만 원이요. 예,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제 옛날에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이제 주사파로 알려져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울대 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민주화운동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있는 곳에 이제 공장에 많은 학생들이 가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노동자가 되기도 했죠. 저는 뭐 그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특히 하태경 의원처럼 말만 하는 분들이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런 거죠. 주사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주류를 잡고 있고 민주노총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파워져서 암약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허황된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부 다 투표를 통해서 단위 노조부터 다 뽑혀서 올라온 사람들끼리 해서 결승전도 치르고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거든요. 특히나 지금 민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직선제로 뽑고 있는데 네. 옛날에 자기들이 노동자를 조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망상에 빠져 계시는데 3만 원. 국회 공무원 노조의 한 달에 조합원 비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3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잘 답변을 못 하시는데 노조 활동도 좀 해보시고 네. 남들처럼 돈 벌어서 땀 흘려서 세금도 좀 내보시고 그러면 네. 이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일부 조직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민노총이 주말에 집회하는 데를 가보면 한미동맹 해체해라, 한미 군사훈련 중재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해요. 네. 이것이 과연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럼 따져볼 그런 필요가 주장을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무슨 사람들 말씀하시는 중에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니, 중에서 노동조합 중에서 잠깐만.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네.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네.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서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네. 지금 여기서 민노총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면 네. 무슨 발본색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벌해야죠. 처벌해야죠.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말씀인데요.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투영된 것이 아니냐.